오늘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진도 나갈게 얘들아. 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1번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항상 뭐에서 푸는 문제야 얘들아? 치환해서 푸는 문제겠지, 그쵸? 그래서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x 플러스 1제곱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래 얘들아. 그러면은 당연히 보자마자 x 플러스 1이 내가 치환해야 될 문자라는 걸 눈치챘죠? 그러면은 얘를 쌤이 라지 x로 치환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라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얘들아. 그러면 이제는 치환한 상태에서는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지. 근데 인수분해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다시 원래 문자로 원상 복귀시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사실은 스몰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답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어렵지 않죠 얘들아? 이게 첫 번째 경우야.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뭐에서 푼다?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뭐냐면 이번에는 자 어떤 형태의 식들을 다루는 거냐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야 얘들아. 보기차식이라는 게 그럼 뭔지 알아야겠지 얘들아. 보기차식은 뭐냐면 보세요. x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4제곱, 제곱, 상수 이렇게 봐봐. 4차항, 2차항, 상수항. 상수항은 사실 차수로 따지자면 0차지 굳이. 그러면은 이렇게 차수가 짝수인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무슨 차식이라고 해야 되더라? 보기차식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차식의 경우에는 여러분 보기차식도 당연히 여러분 지금 보자마자 이 x제곱을 이용해서 x 4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눈치챘어 얘들아? 그러면 얘도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x 4제곱은 라지 x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기차식은 이렇게 2차식으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치환해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어 얘들아. 그러면은 치환을 해서 풀어볼게요. x 4제곱을 라지 x의 제곱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 그러면 요렇게 라지 x에 대한 2차식으로 쓸 수 있겠지 얘들아.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자마자 여러분은 인수분해 된다는 거를 눈치채겠지?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돼 얘들아? x-1이랑 x-2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치환한 거를 다시 원상 복귀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x제곱, 스몰 x의 제곱 마이너스 1, 스몰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꼭 마지막에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어디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얘들아? 여기 보면은 이 부분 무슨 공식 떠올라? 합차 공식 떠오르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최종 인수분해된 식은 이렇게 된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보기차식, 그러니까 차수가 짝수인 항들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애들은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서 풀면 된다. 보통은 2차식을 치환하겠지. 그러면 얘들아, 요 보기차식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려운 문제를 풀 건데 보면은 두 번째 예제는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야. 얘도 마찬가지로 보기차식이지 얘들아? 그러면 똑같이 x제곱을 라지 x로 뭐한다?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식이 어떻게 돼요?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3 라지 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안 되는 식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변형을 해야 하냐? 그게 키포인트 얘들아. 보세요.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요. 최고차항이 2차항과 상수항 이 두 개는 건들면 안 돼. 이 두 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요 가운데 항인 x항을 변형을 할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x제곱이랑 4는 그대로 냅둬 얘들아. 얘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여기에 몇 x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건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얘가 무슨 제곱식이 되게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x항을 여러분이 억지로 여기다 끼워 맞춰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x항이 한 가지가 안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는 거 눈치채요? 왜냐면은 여기가 플러스 2x일 수도 있고 얘들아 그치?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2x일 수도 있죠. 아니 잘못 말했다. 다시 얘들아. 플러스 2x가 아니고 플러스 4x랑 여기가 플러스 4x여도 되지만 마이너스 뭐여도 돼? 4x여도 되겠지. 그치? 플러스 4x면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x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후보가 두 개인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플러스 4x를 선택했으면 뒤에는 원래는 3x니까 x를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4x를 선택할 거면 플러스 3x가 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몇 x를 더해줘야 돼? 7x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플러스 4x를 집어넣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x를 더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 마이너스 4x를 집어넣고 뒤에다가 플러스 7x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최종식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 1번, 2번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현명할까? 쌤의 최종 목표는 마지막에 합차 공식이 나오게 하는 게 목표거든? 그럼 합차 공식이 나오게 하려면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면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여기가 플러스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여기 후보가 두 가지가 생길 텐데 마찬가지로 뒤에도 후보가 몇 가지가 생겨? 두 가지가 생기겠지. 근데 그 중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애를 선택해야지 그게 정답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선택해야 돼. 2번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쌤이 1번을 선택했으니까 한번 이 방법으로 풀어볼게. 1번을 선택했으니까 2번은 이제 지울게요. 2번은 지우고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볼게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변형한 이유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일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뭐가 생겨 얘들아? x가 생겨. 됐나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 상태로 복기를 할게. 치환한 거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스몰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빼기 스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많이 본 식이지? 제곱 마이너스 또 제곱. 그러면 얘는 무슨 공식으로? 합차 공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합차 공식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식 빼기 뒤에 식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로 인수분해했죠. 그러면 이제 최종 답은 정리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쓴 다음에도 꼭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거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시고 얘도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했는데 인수분해 둘 다 안 되지?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답이 여기서 끝이지.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될 때까지. 이해되죠, 얘들아? 그래서 사실 인수분해가 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얘처럼 지금 쌤이 풀어준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가 제일 중요하지. 좀 어렵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가운데 있는 요 항을 변형을 할 건데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후보가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둘 중에서 어떤 애를 선택해야 되냐면 이렇게 뒤에 뭐가 생기는 애? 마이너스가 생기는 애를 선택해야지 나중에 한 번 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됐죠, 얘들아?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했어, 얘들아. 요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다른 말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거든, 얘들아. 복잡한 식. 복잡하지. 이 복잡한 식의 기준은요. 이렇게 보면 돼. 문자가 2개 이상이 나오고 얘들아. 문자가 2개 이상이 나오면서 항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인 애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잡한 식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앞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 항이 3개인 애들은 인수분해를 보통 대각선 방식으로 하는 유형으로 나왔지. 그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항이 4개일 때 얘들아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납니까? 항이 4개일 때는 둘둘 쪼개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셋 하나 쪼개서 풀었지. 그쵸? 그래서 항이 4개인 것까지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항이 5개 이상이면서 문자도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 2개 이상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잡한 식이라고 칭할 수 있고 요런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쵸, 얘들아? 그러면은 요것도 인수분해하는 거 한번 알려줄게요. 볼게요, 한번 얘들아. 자, 얘는요,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막 열심히 인수분해 하다가 갑자기 항이 5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멈출 때가 있어, 생각이. 근데 그때는 항상 뭘 떠올린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떠올린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요거만 잘 지키면 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먼저 골라 1번. 그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하여 무슨 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2번,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만약에 모든 문자의 차수가 다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맘대로 맘에 드는 애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 얘들아. 그럼 얘는 문자가 xy 2개고 항도 5개니까 쌤이 말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해당되는 식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할 건데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먼저 골라. 여러분, 얘는 x에 대해서는 최고차항이 몇 차야? 2차고 y에 대해서는 최고차항이 몇 차지? 1차지. 됐어요, 얘들아? 그럼 여러분은 주인공을 누구로 선택해야 된다? 차수가 가장 낮은 y에 대해서 무슨 차순으로 정리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뭔지 선택하고 두 번째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돼. 그럼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y는 최고차항이 몇 차니까, 얘들아? 1차지, 1차.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차가 되면 돼. 그러면 y로 묶으면 돼. 1차항은 얘들아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y를 주인공 문자로 선택한 순간부터는 나머지 문자는 다 무슨 취급을 해야 돼? 다른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다른 문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x겠지? x는 그냥 상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y항이 얘랑 누구 있어? 여기 두 개가 y항인 거야, 얘들아. y가 들어간 항이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y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이 y항의 개수인 거지. 이해되죠,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y가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다 무슨 항이 된다고 보면 돼? 얘네 셋은 다 상수항이 된다고 보면 돼요, 얘들아. 그쵸? 그럼 상수항은 우리 그냥 뒤에다가 다 몰아주면 되지? 근데 이왕이면은 상수항도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이렇게 써줄게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는 가만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는데 요 오른쪽 부분에서 무슨 제곱식으로 얘들아 바꿀 수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됐어요? 그러면은 또 공통인수가 생긴 거 보이지?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인 거 눈치챘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으면 괄호 열고 y 플러스 x 플러스 1이 하나 남겠지, 얘들아? 그쵸?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만 x부터 예쁘게 정리해주면 요런 식으로 최종식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문자 2개 이상의 항 5개 이상이면 아 얘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구나 눈치채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선택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알아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끔 문제를 낸 거니까 그 이상은 고민할 필요 없어, 얘들아. 일단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인수분해가 보일 거야. 그쵸? 그러면은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얘들아. 마지막 4번.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얘들아. 자, 마지막 4번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라고 했어, 얘들아. 여러분 앞에서 인수정리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치?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얘들아? fx라는 식이 있는데 만약에 f알파가 0을 만족하면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라는 인수가 들어 있다는 거지. 이거 곱하기 뭐 나머지 어떤 식이 곱해져 있겠죠. 됐죠, 얘들아? 이게 인수정리였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알파 값을 먼저 찾는 거야. fx라는 식이 막 있는데 이 식의 x값에다가 누구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무조건 찾아야 돼. 대신에 한 개만 찾으면 돼. 한 개. 딱 한 개만 여러분이 직접 찾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qx를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fx가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 됐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대체 f 얼마가 0인지를 하나는 찾아야 돼. 요 네모값 한 개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거 직접 찾는 게 그냥 무조건 아무 숫자만 대입해서 찾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나 봐봐요, 얘들아. 여기 뿔마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이지.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인 6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인 누구? 1의 약수.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요거는 다 후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다가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을 때 무조건 아무 숫자나 대입하는 게 아니고 최고차항의 개수인 6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인 1의 약수. 그치? 쌤이 왜 여기다 양수라고 썼지? 약수. 이 중에 무조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왜 그런지. 근데 일단은 얘로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그럼 6의 약수는 후보가 1, 2, 3, 6이잖아, 얘들아. 그리고 1의 약수는 그냥 1밖에 없지. 그러면 우리는 뿔마 후보가 뭐뭐 있어? 1,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얘만 봤을 때는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벌써 8개인 거야. 뿔마 1, 뿔마 2분의 1, 뿔마 3분의 1, 뿔마 6분의 1. 됐죠, 얘들아? 근데 보통은 문제가 거의 대부분 뿔마 1, 2, 3 중에서 보통 하나 대입하면 만족하는 x값이 나오게끔 문제를 내, 얘들아. 막 이거를 너무 어려운 숫자를 보통 내지는 않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서 끝나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값 대입하면 0대, 얘들아? 얘는 좀 쉽지, 그래도 숫자가. 뿔마 1 중에 얘들아, 얘 누구 대입하면 0되니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여? 대입해보면 돼, 이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더했을 때 플러스 1이니까 값이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보통은 뿔마 1, 2, 3 중에 하나니까 그냥 빨리빨리 대입해서 그 값을 찾으면 돼요, 얘들아.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구나 알았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나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죠. 그러면은 무조건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 여기 qx 부분만 찾으면은 나는 fx를 인수분해한 거죠. 그러면은 이 qx는 뭘로 찾는다고, 얘들아?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찾으면 돼요, 얘들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 값을 알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지. 해볼게요, 얘들아. 어떻게 쓰면 돼, 우리? 여기다가 6,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쓰고 누구로 조립제법 한다?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다. 그럼 6 처음에 내려오고 마이너스 6,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 2개 곱하면 플러스 1,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더 곱하면 플러스 1. 그래서 나머지는 진짜 얼마 나와? 0이 나오지, 얘들아? 안 보이네. 얘들아, 여기 옆에다 다시 써주자. 다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면은 6,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쓰고 6 내려오고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 나머지는 0. 그치? 여러분 이 0이 나머지로 안 나오면 내가 뭔가 잘못 푼 거지? 그치? 이거 지금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그런데 나머지가 있다 하면 내가 틀리게 푼 거지.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0인 거 확인했고 그러면 qx가 바로 얘라는 거를 여러분 눈치챘나요? 그쵸? 그러면 얘는 최종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겠지, 여러분?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폈더니 이 부분 인수분해 되죠, 여러분? x 플러스 1 그리고 한 번은 2x 마이너스 1이랑 한 번은 3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최종식은 요 식이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푸는 방법부터 익히세요. 자, fx 값이 뭐가 되는 값을 얘가 0이 되는 x값 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찾는다.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얘들아 어디 중에 하나라고? 뿔마
최고차항의 약수.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무슨 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그치? 요게 상수가 분자고 얘들아. 얘가 최고차항이 분모. 이해되죠 얘들아?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찾는데 보통은 뿔마 1, 2, 3 중에 하나다. 그쵸? 그래서 대입해서 하나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수를 하나 써주고 나머지는 몫으로 써준 다음에 무슨 제법으로? 조립제법으로 풀면은 이 몫을 구할 수 있고 이 몫이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아마 좀 궁금할 거야 얘들아. 왜 대체 이렇게 최고차항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를 했을 때 얘를 fx를 0을 만족하는 x값이 왜 존재하는지가 좀 궁금하죠 얘들아.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거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fx가 얘들아 2차식으로 쌤이 한번 해볼게. 최고차항 계수가 a고 만약에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어. 됐어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a예요. 됐죠 얘들아?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얘들아 식이 어떻게 나냐면 a 얘네 먼저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요렇게 인수분해한 거를 전개를 했어. 그 다음에 얘를 분배법칙으로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잘 봐. 상수항이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랑 요 fx를 0으로 만드는 두 값인 알파 베타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로 이루어진 게 이게 상수항이야. 그치?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여기 a지. 최고차항 개수. 그럼 얘들아 우리는 fx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결국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쌤이 아까 말한 뿔마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를 했을 때 이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치?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면 이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쵸?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그쵸? a의 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1도 있고 a도 있고 a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함부로 예측은 수 없지만 어쨌든 다른 애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상수항도 얘들아 봐봐. 상수항이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면 상수항의 약수에는 무조건 a도 들어있을 거고 알파도 들어있을 거고 베타도 들어있을 거야. 뭐 물론 1도 들어있고 알파 베타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 중에 무조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눈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눈다든지 이렇게 그치 얘들아? 이해돼요?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분모 중에서 A 알파 베타를 선택했는데 분자 중에서 분모 중에 A를 선택하면은 A 알파를 선택하면은 그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 베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를 나누면은 무조건 이 중에서 알파나 베타가 얻어 걸린다는 거지, 그치? 알파나 베타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6의 약수 쭉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 쓴 다음에 이 중에서 무조건 요 x값을 찾을 수 있지. 요 fx를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요 방법으로 하나를 찾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나머지는 찾을 수 있다. 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방법까지 우리 인수분해 푸는 방법은 마무리할게요, 이제.